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전별사, 하남 전별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이거 다 끝내고 가고 싶은데 오늘 이거 꼭 끝내야지 가요. 경어 북한시.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경어선사 열반시 나왔죠? 심얼고언이여 광탄만상이로다.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내가 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짓거리들을 막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경어선사 이 열반송이 뺏긴 거다. 뭘 뺏겼냐 누구한테 했더니 반산보적이라는 스님에게서 뺏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여기는 경어선사는 이거는 열반송이고 여기는 반산보적의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반산보적의 오도송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떤 큰 스님이, 우리 수덕사에 계신 큰 스님이 나한테 물어왔어요. 홍 박사, 이거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어선사 열반송이 경어선사께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열반송의 심월고원 광탄만상까지는 이게 맞아요. 그 누구 거 반산보적이라는 그 스님의, 반산보적 스님도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반산보적 유명해요. 왜 유명하죠? 힘들다. 했는데 대충 지나갈까 그냥? 어이씨, 대충 지나가고 싶네. 대충 지나가고 싶어요. 당나라 때 승려이고 반산보적은 마조도일의 법사예요. 그리고 반산에 살았다 해가지고 반산이라고 해서 반산보적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분도 선풍을 크게 날리죠. 근데 누구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죠? 반산보적이 마조도일에게서 인가를 받았어요. 마조도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마조도일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반산보적 중에서 특히 어디서 깨쳐요? 어디서 깨쳐요? 반산보적이 어느 날 푸죽간을 지나가는데, 푸죽간 알죠? 푸죽간. 고깃집을 지나가는데 그 백정에게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깨끗한 고기로 한 근 주시게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백정이 하는 말, 어떤 것이 더러운 고기입니까? 라고 하는데 크게 깨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 이거 들으면서 혹시 깨치셨나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깨치신 분 있다면, 이거 대단하죠. 이게 이 말을, 저는 이거를 읽는 순간에,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 순간에 번개가 벼락치는 줄 알았어요. 번개 맞은 줄 알았어요. 그냥 팍 하는데 깨끗한 고기로 한 근 주시게. 그러니까 그 백정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고기가 더러운 고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고기가 더러운 고기입니까? 대단하죠.
가슴이 이렇게 콩당콩당 뛰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도 뛰네. 지금도 지금도 뛰네. 아이 아이 아이. 아 대단한 백정이죠. 백정이 그래서 깨끗한 고기로 한근 주시게. 이거 백정이 뭐라 그래요? 어떤 것이 더러운 고기입니까? 라고 답하는 것을 누가 반산보적이 가다가 고깃집 앞에서 이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두의 대화 속에 중도가 들어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해놓고 항상 후회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깨쳤어요. 여러분도 깨치시기 바라고. 전기가 벼락 맞은 것처럼, 이게 딱 벼락 맞은 것처럼 찌리리 하죠. 그래서 또 이 반산보적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산보적이 오도송을 썼는데, 그 오도송 속에 반산보적의 오도송. 이씨. 반산보적의 오도송 속에 여기 있는 심월고원. 심월고원은 뭐예요? 심월은 마음달이죠. 그죠? 그 마음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마음달은 우리가 말하는 본래 면목의 자성을 말하는 거죠. 자성자리를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마음달이 외로이 둥글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달이 외로이 둥그르니, 있죠? 마음달이 외로이 둥글다. 그러면 이제 달이니까 둥그르니까 보름달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다른 걸로. 일원상이라고 하잖아요. 일원상. 꼭 우리가 마음을 달로 표현할 때는 하연달, 그 금음달 이런 걸 하질 않아요. 초생달을 먼 달 만에 만원을 마는 거예요. 만원을. 그래서 경허선사 제자가 만공이죠. 만원 홀로 둥글어. 근데 꼭 외로움을 넣어야 돼. 외로이 둥근이 광탄만상이요. 광이 빛이 말이죠. 만상을 다 삼켜버렸어요. 빛이 만상을 삼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중도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자세히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1년과 2년이 서로 뭐를 이루고 있어요? 1년과 2년이 서로 뭐를 이루고 있어? 대꾸를 이루고 있지만 이 사이에 중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그래서 이 만상이 뭐예요? 모든 삼라만상을 뭐가 삼켜버렸어요? 빛이 삼켰다 그랬죠? 빛이 만상을 삼켰어라. 그러면 이 위하고 1년하고 2년하고 연결돼야 돼요.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왜? 이 광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광비조경에가 들어가요. 광비조경.
광비조, 광비조, 날일자랑 같이 광비조 경인이 경력 비존이다. 경력 비존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 두 개가 끼어들어요. 경어선사는 네 줄이고 이 저기는 반산보적은 6줄이 되는데 경어선사가 이 광비조경과 경력 비존을 드러내버려요. 드러내. 왜 드러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죠? 자, 광비조경이요. 빛이 만상을 삼켰죠. 그런데 그 빛은 또 역시 뭐더라? 경계를 비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그 빛이 만상을 삼켰는데 만상을 삼켰으면 빛이 없겠네요. 빛이 만상을 다 삼켜버려서 그런데 그 빛이 뭐더라? 다시 그 빛이 경계를 비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삼켜버렸으면 끝이죠. 근데 경계를 비치지 않는다는 거는 군더더기다 이런 얘기. 군더더기. 필요 없는 말. 그리고 또 경계를 비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경계를 비치지 않았는데 그 경계도 역시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또 군더더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끝나야 돼요? 빛이 만상을 삼켰어라 해서 끝나야 돼요. 빛이 만상을 삼키면 더 이상의 경계도 없고 또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광명이 빛이 있는 곳에 경계를 비치지 아니했다. 광명이 역시 경계를 비치지 않았다. 경계가 이미 없어졌는데 광명은 역시 경계를 비치지 않았으니 광명이 경계를 안 비치니까 경계가 역시 또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아니 경계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것이 군더더기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가 군더더기로 들어와 있죠? 경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빛이 만상을 삼켜버리면 경계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는 경계를 다시 만들어 갖고 또 그 경계가 또 있지 않다라고 또 말을 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줄을 경어선사가 드러내버려요. 저 두 개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빛이 만상을 삼키면은 어떻게 돼요? 빛과 경계가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죠. 만상이 삼켰으니까. 그래서 광경구망으로 그냥 이어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광비조경이요 광명의 경계를 비치지 아니하고 경력 비존이라 경계 또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두 말을 드러내면서 광탄만상 빛이 모든 경계를 삼켜버렸어. 그럼 뭐와 뭐가 없어져?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죠. 빛이 다 삼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빛과 경계를 함께 구죠. 여기 빛과 경계를 함께 여기서 이즌이라고 했는데 이 망자가 이질망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 누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 누가? 반산보적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이거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망할망자와 이질망자는 같아요 달라요? 이 망할망자는 망한다는 뜻도 있고 없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질망자죠. 그러면 빛과 경계가 없어졌을까요? 잊혀질까요? 빛과 경계는 그대로 있어요. 빛이 모든 만상을 삼켰는데 그 빛이 없어져? 안 없어져. 어떻게 없어져?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는 망할 망자를 써서 그래요. 없을 망자. 여기서는 망할 망자가 아니고 없을 망자.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니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없어졌다고 말하면 충도가 깨져요. 왜? 없어지다의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있다가 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광비조경이요 경력 피존을 드러내버리고, 광경구망도 여기서 이 망자를, 이 망할 망자, 없을 망자를 쓰지 않고 여기다 마음심자를 넣어갖고 잊을 망자로 써버려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지. 잊었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그거를 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뭐를 잊어. 그래서 빛과 경가는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모두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잊어버렸다고 한 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는 다시 뭐냐 이래요. 그것이 다시 붙자죠.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이더냐 이런 얘기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 이것은 또다시 무슨 물건인가. 왜냐? 잊었다는 얘기에 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왜? 잊었다는 얘기는 그 있다는 얘기를 다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뭐냐 이러냐. 그거는 다시 또 그럼 어떤 물건이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끝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그 어디에서요? 육조 해능이 어디에서? 유척분에서 36대법을 들이대죠. 36대법을 들이대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경계까지, 양변을 다 여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 가서 물러설 수가 없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잊었다고 하니까, 잊었다는 거는 있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럼 그 물건은 다시 뭐냐라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경어선사가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옳지 않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반산보적에 실을 뺏겨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뺏겨오지 않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야, 김태읍 스님이 쓴 거를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 옛날에는 스님들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큰 스님들이 역대 조사들이 써놓은 임종계나 모도송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임종할 때 자신이 갖다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경어선사는 뭐 임종하실 때에 만약에 경어선사라는 대문장가가 뭐 임종계 하나 못 써가지고 이걸 뺏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경어선사는 엄청난 대문장가에 아주 확철을 대오를 하신 그런 분이라 이거를 뺏겨올 리가 없어요. 다만 굉장히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어선사라는 인간성이 굉장히 소탈하시기도 하고 정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이분 것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반산보적이. 그래가지고 이분 것을 갖다가 쓰는데, 그동안 그렇지만 미안하게 좀 바꾸고 빼내고 이래가지고 경어선사가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는 엄청난 시죠. 왜냐면은 그 큰 조사의 오도가를 갖다가 그거를 드러내고 글씨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멸반송으로 쓴 거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야,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면은요, 경어선사를 폄훼하다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많이 슬펐고요. 살다가 온 이 경어선사, 그냥 이 폄훼하는 인간들, 이것들을 아주. 그래서 제가 이거 박사 논문도 쓰고 뭐도 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어선사가 더 위대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남의 시를 들어다가 갖다가 저기 해놓고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반상보적의 제자가 또 누구 있죠? 유명한 사람. 에? 그분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죠? 진주보화 아시죠? 그 전에 했어요.
진주 보아 스님도 보통이 아니시죠? 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구 임재 의원이 가서 여러 번 따보죠. 가서 이 방울소리 떨렁떨렁 거리는 곳에 진주 보아가 가 있으니까 뭐 그것 내내 그 뭐야 그 육조 해능에 뭐로 치면 뭐로 오면 암두레 암두타 있잖아요. 암으로 오면은 뭐로 치고 암으로 치고 명두타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야. 그리고 도리깨로 오면은 뭘로 치고 허공으로 뭘로 나오는데 그때에 가서 그런 것을 다 벗어나서 아무 쪽에서도 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진주 보아가 뭐래요?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느니라. 이게 대단한 말이죠. 이거 대단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내일 대비원에 뭐가 있느니라? 제가 있느니라. 제사지네. 누가 대비원에 제를 할까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반산보적의 제자 진주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런 우리의 역대의 선승들이나 이러한 그 선지식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류 문화 유산 같아요. 왜? 도인이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도인이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간화선이더라. 그런데 간화선은 자꾸 묻혀가고 있고 뭐래요? 남방선이 나오면서 이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간화선이 자꾸 그것을 그 간화선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하기야 뭐 대도인만 하나 나오면 또 한번 우리가 크게 이 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도인이 있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끄트머리 진짜 마지막 희망.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경허선사인가요? 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경허선사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깨달음의 자리, 그 깨달은 그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경허선사에 대해서 스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태가 왔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그것을 못하게끔 만들어 있죠. 거기에는 설정 스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설정 스님도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 에휴, 쩌나 이거. 아니 왜 허구 많은 사람 다 두고 왜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쫓겨나야 돼?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설정 스님 나가야 된다고 그냥 뭐래요? 단식 투쟁했던 그 설조 스님. 그 스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나? 이 세상에는 그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휴. 설정 스님 총무원장 하셔서 될 때에 나는 꿈과 희망이 있었고 내가 북한학과를 가서 박사학위를 따서 북한을 가려고 해서 설정 스님이 북한에다가 그 길을 열어서 땅도 매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허선사 열반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여기에는 뭐가 빠졌더라. 광비 조경이요. 경력 비존이라 요 네 글자가 빠졌어요. 빼내고 그 다음에 망자를 없을 망을 잊을 망으로 바꿨다.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거 경허선사 열반송이라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건 경호선사가 그냥 새로 하나 쓰시지 뭐 하려고 이거 했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쓸데없이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경호선사 참으로 대단하셔요. 그런 거 생각을 일체 안 하세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이 뭐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영도 안 하셔가지고 이것도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한동안 경호선사 시가 아니라고 난리가 났어요. 임종시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너무 대단한 거죠. 왜냐면 남의 거 끌어다가 다 뒤집어 퍼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글자 바꾸는 거 그거는 그 시를 그 임종시를 아니 그 지금 반삼보적의 그 오도송을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남들은 또 뭐 스님들이 뭐 일설에 보면은 뭐 임종계를 미리 써놓고 무시 어쩐대요. 그런데 경호선사는 임종계 같은 소리 그냥 열반하시기 일보 직전에 그냥 뭐 다오 지필육점 다오 김탁에게 그래서 거기서 쓱쓱쓱쓱 쓰시고 맨 마지막에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냐? 이씨,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열반송 밑에다가 이런 상을 그리신 다음에 이 붓을 허공에다가 휙 던지셨대요. 멋있죠? 붓을 허공에 싹 던지시고 그리고 앉아서 좌탈인망. 경호선사는 진짜 병이 없고 피부병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남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병 없이 선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무탈하게 해서 이런 상을 그리고 그거를 그 붓을 허공에다 던지고 좌탈인망하셨다고 합니다. 심월 권이여 마음딸이 외로이 둥근이 광탄만상이라 빛이 만상을 삼키었도다. 광탄만상이니 그 기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리니 부시하무리요. 이것이 다시 무슨 물건인가 이래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누기에 너무 힘이 들 정도로 늙고 병든 송경은은 천하의 대분장과 경허가 자신의 열반송을 스스로 당길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미리 임종계를 준비하는 경허는 아니죠. 그래서 쓸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경허가 자신이 쓴 266수가 아니고 하나를 중복된게에서 뺐어요. 수에 단 한 수도 수중에는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경허선사는 자신의 시나 자신의 글이나 어떤 것도 수중에 자신이 그거를 간직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누구 다 줬죠. 누구 다 준 거를 걷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중에 지니고 있지 않았고 학동들이 서당 앞상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노승경허가 풀밭에서 푹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기죠. 그래, 놀란 학동들이 들에서 일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황급히 알리니까 어른들은 황급히 달려와 경허선사를 여기서는 경허가 아니고 뭐죠? 혼몽이죠. 혼몽을 방어로 바로 부축했고요. 그래서 하루닷밤을 자정해가지고 꼬박 세원 경허가 옆에 있던 김탁을 막 불렀죠. 왜냐하면 김탁이 여기 갑산에 살시지 않아요. 다만 그 연락처가 김탁이 이제 달려와야 되니까 강계에 급히 사람을 보내서 김탁을 불러오니까 김탁에게 지필목을 달라고 해서 이 열반송을 쓰게 되죠. 그래서 다만 선지식 입장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래도 경허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반삼보적을 생각해냈나 봐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산보적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따로 지을 생각도 없고 그냥 그게 좋았더라 해가지고 그 두 개 드러내고 망자를 바꾸고 해가지고 오도성을 간신히 기억해 내가지고 썼어요. 시간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래요. 송경어는 그의 성품으로 와 작정하고 미리 임종계 따위를 챙겨둘 위인이 아니죠. 그래서 반산보적은 마저 도일의 제자로서 시효가 응적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애석한 일이죠. 난 처음엔 이것 때문에 좀 슬프고 애석했어요. 아니 경허선사는 왜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들어, 그냥 스님 자체에 쓰시지 라고 했는데 그냥 세월이 가면서 또 경허선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송경어가 자신의 마지막 대작을 남기지 못했다니 아쉬워했죠.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의 진면목이죠. 왜냐면은 뭘 구질구질하게 내가 알아서 내 거를 써, 다들 잘 썼는데 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털털 털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털털 털은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경어가 분명 인간의 임종의 순간에서 그의 성품이 뭐한 걸 알았어요. 다 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이렇게 경호선사가 남긴 그냥 반산보적의 시를 남긴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경어는 평소에도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때뿐이 아니라 평소에도 경호선사가 마음에 그 새겨둘 만한 그런 글귀가 있으면 모아놨어요. 그게 바로 귀치자기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 19개를 남겨놨죠. 근데 이 귀치자기가 대박이야? 귀치자기가 대박이에요. 경허선사께 아니래도 너무너무너무 대박이라, 진짜 이 경허선사라는 분은 그 인간경어야, 인간. 인간이 꾸밈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모아다가 귀치자기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돌아갈 귀, 어디로 돌아가? 내가 취향하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취향하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취향과 맞는 것들을 모아놨다 해서 그거를 귀치자기라고 해갖고 썼는데, 진짜 그것도 대단하죠. 귀치자기가 어떻게 보면 경어집 하면서 놀라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산보적에 이 시를 평소에 보아놨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6년으로 된 것을 경허선사가 평송에서 하던 반산보적의 오도시 중에서 군더더기를 보이는 3, 4연을 과감히 드러내고 사연으로 간단히 바치고 반산의 3년에서 없을 망자를 잊을 망자로 바꿔 성형을 하고 임종계 밑에다가 둥근 일원상을 그려놓고 난 뒤에 붓을 허공에 던지며 장렬히 천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는 뭐예요? 천하는 일반인한테는 천하라는 말을 못 쓰고 대도를 성취한 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옮길 자리를 이사 간단 말이야. 옮길 천자지요. 그게 옮길 천. 옮겨서 그 마음자리만 옮겨가는 거. 그거를 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허선사는 상당히 천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생들은 또 한 번 박진사 단조의 죽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온 동네가 어땠어요? 애도의 물결로 들끓었죠. 들반이 슬퍼한 앉은 채로 열반하신 우리 훈장 박진사의 시신을 동네 사람들은 간소하게 유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그 후에 1년도 훨씬 지난 어느 날, 정확하게 말하면 4월달에 그러니까 1년도 더 지났으니까 뭐예요? 1913년 4월달에 그 맞제자 수월이 연락을 보냈어요. 인편을 보냈어요. 인편을 보내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 거기 수덕사에 가면은 금선대라는 곳이 있어요. 정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있죠. 그 금선대에서 만공스님이 주석을 하고 계셨는데 금선대로 연락이 가요. 4월달에. 그래가지고 만공스님이 급히 행장을 꾸려서 해월과 운봉, 철우등과 함께 1913년에 7월 25일 날 난덕산에 도착을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3개월 걸려요. 경허선사 계시는 갑산까지 가려면 여기 남쪽에서 출발해서 쉬지 않고 가더라도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4월달에 연락을 받았는데 7월 25일 날 도착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갑산 난덕산에 가가지고 스승의 시신을 운구해서
다비에서 오셨는데 난덕산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뭐 무슨 시비가 그쳤도다. 뭐 먹지 못하는 소쩍새가 밥 따달라고 온다면 이런 시하고 시가 두 편 남기셔요. 두 편 남기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만공스님의 그런 노력으로 또 김탁이 모아놓은 경어 북녘시 140수를 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경어집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속상해요. 당시 경어선사의 저고리 속에는 이런 개송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했죠. 여기 가갖고 이제 관과에가 싸워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무덤을 그럼 파보자 해가지고 나온 시가 그 들어있는 시가 있더랬죠. 그것을 우리가 천하시라고 하는데 삼수갑산 우이방 도화동 깊은 꼴에 속인도 아니고 승도 아닌 송경어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경어는 천리 고향에 인편이 없어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어디에다 붙였더라. 흰 구름에 붙였다라고 이 김태읍이 전하는 인간경어 평전은 이제 경어의 다비를 전하고 있어요. 동리 사람들은 이거 김태읍에 그 써있는 글을 그대로 본 거예요. 동리 사람들은 대사를 글 잘하는 박진사라고만 알았을 뿐이고 그가 승려인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난덕산에다가 매장해갖고 모실 뿐이었는데 그거를 대사가 생존시에 나의 제자가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니까 나 죽거든 부고나 하라고 하여서 동리 사람들이 해월 하상과 만공 하상에게 부고를 하되 1년이 지난 데 하였으므로 이 두 고제는 개축년 7월 25일에 이곳에 와갖고 뭐였더라 대사를 하장하여 모시고 들어왔다.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경어선사가 뭐달라고 나 죽거든 부고하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거죠. 몰라서. 그 시에 써 있잖아요. 뭐에 붙인다고 그랬죠? 흰구름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식을 전한 건 누가? 수월 스님이 이제 거기 떠나면서 부탁을 했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열반하시면 좀 연락해라 했는데 그 열반이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돌아가신 지 1년 4개월 만에 알게 돼가지고 그때 늦게 보내서 그거를 만공스님 금선대로 부고를 전하니까 또 만공스님이 해월스님하고 운봉하고 또 향곡하고 또 누구야 우남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남도 같이 가가지고 다비를 지내게 되는 그런 얘기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태읍이 잘못 떠나는 얘기도 엄청 많아요. 지난번에 김태읍 인간경어 할 때 자세히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만공은 해월과 함께 스승경어의 법운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산하를 떠돌던 날들을 생각하며 스승의 자네를 불태우는 다비에 불을 붙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 속에 또 철우가 있죠. 철우, 운봉, 향곡 아니 향곡은 아니다. 에히히 또 누구랑 같이 가? 경어선사의 다비식에 해월 그다음에 우남이 가요. 우남 또 운봉이 가 그리고 운봉의 제자 또 철우가 가요. 이렇게 5명이 같이 가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 다비식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가서 경허선사의 그 시신을 파헤칠 때에 누가 먼저 할까 하니까 해월 스님이 내가 하지 이래가지고 그 경허선사의 시신을 하는데 답이 하는데 그때 경허선사의 뼈가 아주 푸른 황골이었답니다. 그 황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경허선사의 뼈가 어떻겠어? 경허선사의 뼈가 누런 황골이 됐는데 이 또 누런 황골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은 다 썩잖아요. 근데 썩지를 않고 물론 그 다비한 토양도 좋지만 또 그 선사의 시신이라 경허선사의 그 영적인 존재가 크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누런 황골로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해월 스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니까 나중에 차로 스님이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자기가 그 해월 스님이 스승이 우는 거는 그때 처음 봤다 이렇게 그거를 썼다고 그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해월 스님만 그렇겠습니까? 난공 스님도 답이하면서 많이 울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경허선사가 천봉전 장구 때문에 갔다는 사실은 0도 몰라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한이 많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난공 스님이 시를 남기는데 함경북도 갑상군 옹이면 난덕산 아래에서 돌아가신 법사 스님의 답이에 부르다라고 하는 긴 제목의 개송을 쓰셨어요. 그것이 만공의 답이송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또 있는데 아주 내가 이것들 때문에 못 살아요. 여기에 웅이면이 있잖아요. 지금 갑상군 웅이면. 네? 갑상군 웅이면이 나오는데 그 웅이면을 가지고 또 어떤 놈이 또 시비를 걸더라고. 아주 내가 이 경허선사 마금질 하다가 살다 또 별꼴을 다 봐요. 이게 경허선사가 웅이면이라고 하니까 지금 웅이면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경허선사가 열반하신 곳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갑산군 웅이방. 이 방자는 흑토변의 이 모방자예요. 동네 방이죠. 동네 방. 웅이방 도하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하동인데 경허선사 살 때는 도아리예요. 응? 도아리. 그래서 도아리 도하동 이거 하거든요. 이걸 듣나 어쨌든 그래서 도아리 도하동을 하는데 웅이방을 가지고 또 누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내가 박사 논문 거 쓰려고 할 때 뭐라고 써놨냐? 이런 진짜 잡놈들이죠. 아주 그냥 아휴. 하지만 이 경허 박사 하면서 뭐라고 갖다가 써놨냐면요. 이 경허선사를 폄하하는 인간들은 왜 있는 건지 무간지옥에 가야 되는데 경허선사가 웅이방에 더 돌아가셨다는 거는 그건 사기다. 왜 사기냐? 웅이방이 원래는 달마대사가 열반한 곳이에요. 중국에. 중국의 달마대사가 열반한 곳을 경허선사 제자들이 일부러 경허선사를 위대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기로 그거를 웅이방 도하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 갑상군 웅이방을 조사를 하는데 진짜로 갑상군 웅이방이 있어요. 지금은 웅이면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 웅이면이.
근데 보니까 그 한문이 똑같더라고요. 고문자에다가 귀자야. 근데 내내 그 달마대사도 웅이방에서 열반하셔요. 방자는 똑같아요. 웅이방. 똑같은 웅이방이에요. 같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거를 갖다 경허선사가 웅이방 도화동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거는 달마대사를 그의 죽음을 미화시켜 가지고 마치 경허선사도 달마대사처럼 위대한 그러한 그 선승인 것처럼 해서 이따 일 해놨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이가 없었고 내가 속상함이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팠고. 그런데 진짜로 웅이방이 있고요. 지금은 웅이면이 됐어요. 그리고 난덕산도 다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난덕산에다 했다 그러니까 또 난덕산이 아니고 성장동이래. 성장동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성장동은 그 김탁을 처음에 만난 곳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난덕산에다 뿌렸다는데 난덕산도 아니라고 난리를 치느냐 이런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경호선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난덕산이라고. 난덕산에 가서 이 그 누구요 만공스님이 내가 다비를 하고 거기다가 뿌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비에 내가 붙이다라고 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공스님이 난덕산이라고 해도 그때 말했잖아요. 난 덕산이라고도 하고 난 득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거기가 외지라 덕을 베풀기가 어렵다. 뭐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난덕산이라고도 하고 큰 덕자를 써서 또 난득산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끝끝내 어떤 놈이 또 뒷골 땡겨요. 뒷골 땡겨요. 성장동이라고 누가 한다고 이것도 가짜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뭔 놈의 성장동은 또 왜 나오나 했더니 경허선사가 누구 김탁을 만난 곳이 장뚜루벌인데 그 장뚜루벌 옆쪽으로 그 성장동에서 김탁의 집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허선사를 성장동으로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답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허선사는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열반하셨는데 갑산하고 관계가 얼마나 멀은데 거기를 못 들라고 거기 성장동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비를 하느냐고. 누가? 왜? 경허선사는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열반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했어요.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을 딱 세워놨다니까. 이렇게 비석을. 그래서 갑산에 했는데 우리 동네의 자랑이고 큰 스님이라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강가에 싸움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동으로 가느냐고요. 그냥 내가 이 지금도 막 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열이 난다니까. 너무나 많은 곡해를 하고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머리가 아팠고 지금도 그냥 뒷골 땡긴다니까. 그래서 이 다비송의 개송을 만공이 남기고 있어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다. 일단 여기서 끊고